문희상 의원님의 예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12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지역 대부분이 새누리당의 불법선거 때문에 다시 하는 선거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죽이고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남비에게 만들어 놓고도 새누리당은 사과는커녕 또다시 표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사 참사에, 오만과 불통정치에,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공약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 안보마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국민 불안 시대를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재보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 불통정치, 국민 불안 형태에 따끔한 경종을 울려주실 것을 소소해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과 경찰이 야합해 저지른 헌정 파괴 국기문란 중대범죄를 결단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어제 권은희 경정에 대한 감찰을 언급했습니다. 경찰이 아직도 제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경찰이 감찰해야 할 대상은 진실을 밝힌 권 경정이 아니라 국정원 사건 축소 은폐를 지시한 경찰 수뇌부를 한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현재 가동되는 국정원 헌정 파괴 국기문란 진상조사 특위를 확대 개편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 법사위, 안전행정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것입니다. 일본 여야 국회의원 169명이 어제 23일 2차 세계대전 전범이 묻힌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고 합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제국주의 시절 동아시아 침략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침략이 아니라는 식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일본의 이 같은 행태는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망발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비판합니다.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관을 공유하는 오래된 이웃입니다. 수교 후 지난 40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골적인 군국주의 회귀와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의 이 같은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 등 일본의 피해를 입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은 역사 왜곡과 모든 군국주의 회귀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본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독일은 1970년 폴란드의 나치 희생자 위령탑에서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무릎 꿇고 사죄한 바 있습니다. 그 나치 피해국에서 진정어린 사죄를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히틀러 집권 80년을 맞아서 메르켈 총리가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잊지 않겠다고 또 다짐했습니다. 일본은 독일과 같이 과거사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문명국으로서의 리더십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독일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시아의 평화를 깨는 일본의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기준 원내대표 드리겠습니다. 네, 대검 중지부가 81년에 설치된 이래 32년 만에 결국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친정권 사조직으로 전략했던 게 사실입니다. 정치검찰 잔혹사의 한 복판에
중수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중수부 폐지로 검찰 개혁을 향한 역사적 첫 발걸음을 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권을 위한 정치 검찰의 역사를 끝내고 국민을 위한 정의의 검찰로 바로 서야 합니다. 검찰 개혁만이 검찰의 권위와 그리고 그 명예를 살릴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무소불위의 기득권을 버리고 정치 검찰 잔혹사를 벗어나겠다는 각오로 나서길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을 단호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도 이 일본의 파렴치한 역사 도발 행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후한무치 역사 도발이 또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아소다로 부총리 등 일본 강요 3명이 야스쿠니 진사를 참배한 데 이어서 22일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지를 사과한 무라야마 타마를 개선하지 않겠다고 밝히더니 어제는 결국 일본 국회의원 168명이 야스쿠니 진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일본은 주변국을 무시하는 그야말로 독선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 국가들이 입은 그 막대한 고통과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 그런 통화의 역사일 것입니다. 참회와 반성은커녕 침략 전쟁의 역사를 미화하는 그런 형태로 피해 국민들을 2번 죽이는 모렴치한 짓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역사는 똑바로 인식하고 반성하는 것은 철저하게 반성해서 반복되는 망각의 역사 고리를 하루속히 끌어내는 그런 것만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유일한 길임을 일본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 의료원 폐업이 일단 우리 당의 김웅익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의원들의 역할로 막았습니다. 어제 경상남도와 시민단체는 진주 의료원 폐업을 한 달간 유보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미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도지사는 진심으로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생명을 최우선 원칙으로 진주 의료원 정상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끝까지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공의료를 지키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서로 이상 대표님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과 경찰의 국기문란 행위 또 이 함께 동조했던 새누리당에 대해서 규탄 대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시간만 보내면 된다 라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국정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다 사과 말씀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져야 할 것이고 역사에 그 준엄한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시고 결과를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동철 이상 대표님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공작 대선기 그리고 경찰 최고 수뇌부의 진실은폐 수사 공작은 삼척 동자가 보아도 헌정 파괴 국기문란의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국정현안이 무엇이 관대해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유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권으로서 대단히 부담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깔고 덮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평천 통제할 이 국가적인 권력기관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결코 시간이 간다고 해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위시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지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 여부까지도 밝히도록 지시해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국민적인 분노를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문병호 사무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병호입니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장의 양부 선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혀 방향이 엉뚱합니다. 이성한 청장은 진짜 감찰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진짜 감찰을 받아야 할 사람은 원칙대로 수사하려고 한 권은희 수사과장이 아니라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경찰청 수뇌부입니다. 대선 3일 전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댓글 흔적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스스로 이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더 이상 축소 은폐가 불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한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거짓 발표를 실시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경찰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거짓 발표를 주도한 지휘 라인을 감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성한 경찰청장은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해 엉뚱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성한 청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10만 경찰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소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뇌부는 출세에 눈이 멀어 소신을 지킨 후배를 보복 감찰하려고 합니다. 이는 경찰의 명예를 또 한 번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성한 청장은 권은희 과장에 대한 보복 감찰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해야 됩니다. 만일 이성한 청장이 적반하장 행태를 계속할 때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아울러서 새누리당의 물타기 발언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엉뚱한 물타기 발언으로 국정원 불법 선거운동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안 되니까 물타기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은 21세기형 선거 부정입니다. 유신시대 중앙정보국이 저지른 부정선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기문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규명을 해야 할 시점에 새누리당은 엉뚱하게도 물타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른단 말입니까? 새누리당은 당장 진상규명부터 협조해야 됩니다. 박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보기에 이번 사건의 본질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 운동인가 아니면 가련한 여직원의 감금 문제인가 입장을 정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네, 다음 박홍근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국민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경찰의 축소 은폐를 신부 권력의 합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계산을 배제하고 검찰 수사의 날개를 달아줘서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국가 기관들을 확실하게 개혁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축소 은폐하다가 들통나는 경우입니다. 정권이 희청거리고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될 겁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대통령 몫입니다.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새누리당이 이 여직원 감금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고 민주당의 사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기 낀 놈이 성낸다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상식과 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렴치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국민이 아니라 검찰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사건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단계를 지났습니다. 새누리당의 이 모렴치한 수사 개입 시도를 중단하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경찰의 이 권위 수사과장 감찰은 도둑은 풀어주고 신고한 사람만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진상조사의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경찰은 차라리 손을 놓고 검찰의 전 김용판 경찰청장 수사에 협조하고 지켜보는 것이 스스로를 살리는 길입니다. 경찰 정신 차려야 합니다.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를 강도 높게 조사해서 스스로 명예회복의 길을 찾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영목 사무총장입니다. 이번 재선거는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로 인해서 치러지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4.24 재선거의 책임은 명백히 새누리당에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재선거로 낭비되고 있음에도 새누리당은 사과는커녕 다시 국민께 표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로 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 투표율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이 투표를 해야 정권이 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지역민과 애안을 같이 하는 지역생활정치인 부산 영도의 김비호 후보와 부여 청양의 황인서 후보를 꼭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초기인 지금 새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튼튼한 야당의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공개 반응이 있으면 유병두 본부장의 발언입니다. 예,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국정원이 대북심리전당 70명을 구성해서 북한 상대로 심리전을 갖다가 고사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 국정원의 당초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설명이 합리적인가 우선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일이 2001년도에 담배를 안 끊고 음악을 안 즐기고 컴퓨터를 모르면 21세기의 3대 바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북한에서 상당한 정도였던 컴퓨터의 보급과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국제감시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에는 사실상 월드와이드 웹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 210개 국가 중에 인터넷 사용 인구가 사실상 제로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현재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는 대외 선전용, 돈벌이용 이런 사이트밖에 없고 또 외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에 있는 선전용 사이트에 우리의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 요원이 들어가서 활동했을 게 정부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지배층이 사용하는 소수의 제한된 월드와이드 웹에 가서 아무리 대북심리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가설은 한국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떻게 활동했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의 칼럼을 통해서 야당 국민을 얼라 취급하는 셈
댓글 120개의 대선 결과가 바뀌었다 하는 이례적인 칼럼을 실었습니다. 통상 칼럼은 오피니언면에 사설면에 위치합니다. 근데 이것을 일명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조선일보의 공식 입장이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공식 입장을 보이는 칼럼에서는 두 가지 가설이 세웠습니다. 정말 민주당 말대로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국정원이 왜 네이버같이 검색 1순위인 곳에 가서 들어가서 활동을 하지 않고 부동층을 상대로 하지 않고 왜 저는 오늘의 유머가 종북 사이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북 인사들이 주로 활동하는 거기에 가서 했겠느냐. 아무런 활동에 실익이 없다.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설로서 의미가 없다. 실제로 오늘의 유머 오후에는 종북 인사들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북한 요원들의 활동을 체크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조선일보의 논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다시 이렇게 묻겠습니다. 정말 종북 인사들의 활동, 북한 요원들의 활동을 체크하기 위해서 대북심전단이 오늘의 유머에 개입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 요원들이야말로 확신범입니다. 여기 아무리 어떤 댓글을 올리고 어떤 글을 게재한다고 해도 북한 요원들이 그 글을 보고 감동을 받거나 생각을 바꿀 일은 전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이 가설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가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심리전단 요원은 7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 결과는 3명의 활동 결과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의 유머에서 활동한 빙산의 일가라는 것이죠. 그들이 네이버에서 활동했는지 다음에서 활동했는지 이 전모가 파악돼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 요원의 활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주장도 일각에서 있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적인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문란하고 국민을 문란시키고 헌정을 파괴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요원들이 오늘의 유머에 활동한 시점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2012년 8월 20일 날 박근혜 의원이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9월 2일 날 이명박 대통령과 단독회동을 했습니다. 이 단독회동은 2년 만의 일입니다. 2010년 8월 달에 이명박 박근혜 회동을 했을 때 회동한 이후에 이명박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합의상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의원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MBC 김재철 사건 4대강 문제 다 침묵을 일관했습니다. 9월 2일 그렇다고 한다면 9월 2일 회동 이후에 2010년 8월달 회동에서 박근혜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물을 줬다고 한다면 거꾸로 2년 후에 이 시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 시점에서의 회동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박근혜 후보에게 선물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전후에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의 활동이 집중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검찰에 계산이 있고 검찰이 내부적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를 통해서 더 이상 검경 조정권을 얘기하는 경찰의 입을 막고 또 검찰이 개혁에 대해서도 차단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 수사를 하겠지만 사실은 심리적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을 갖다 훼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수사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경찰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겠다, 무죄다 라고 판단한 것에서 우리 검찰의 어떤 수사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민주당 지도부와 두 차례 회동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함께 했고 원내대표단과 함께 했습니다. 그 두 차례 회동에서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지만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이 검찰에 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닉슨을 생각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수사의 축소, 은폐 이런 것에 관여를 했습니다. 닉슨이 물러난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닉슨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폭로한 밥 우드워드가 자서전에서 어둠 속에서 민주주의는 죽는다. 침묵 속에서 민주주의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언론 여러분들한테 밥 우드워드의 그 말을 다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려해야 하는 것은 끊임없이 권력을 추적하고자 하는 비밀정부이다 하는 것도 밥 우드워드의 말입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공식적으로 두 가지 가설에 대해서 일면을 통해서 공식 회사의 입장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일단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보수 언론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이처럼 공식적인 입장을 제기한 것은 우리로서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의 미디어 전략위원장에서 공식 제기합니다. 조선TV, JTBC, 채널A 등을 포함한 종편에 국정원 대선 개입, 헌정지수 파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별 토론, 민주당 관계자와 또 반대쪽의 입장을 혹은 조선일보의 관계자든 중앙일보의 관계자든 동아일보의 관계자든 끝장 토론을 갖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했습니다.